자, 이어서 우리는 제9강이 되겠습니다. 9강은 교재 페이지 44쪽 밑에 제5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허가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하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보니까 동그라 1번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더가 돼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얼마 동의 받습니까? 거기 입주자 전체 동의 받습니다. 100%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 2번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100% 동의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길이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 봅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입주자 대표가 하죠. 요거 2018년도에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입대이죠. 여기 보니까 얼마 동의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서 하게 돼 있죠. 보니까 입자 대표가 할 때는 시험지 이렇게 냈어요. 소유자가 100명이다. 몇 명 동의받느냐 이렇게 냈었어요. 몇 명 동의받을까요? 전원이니까 100명 동의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릿속에 뭘 많이 했냐니까 동그라미 2번에 리모델링 특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75%, 50% 이게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100명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75명인가? 50명인가? 이걸로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리더가 다르잖아요. 리더가 75%, 50%일 때는 리모델링 특징을 하는 것이고 입주자 대표가 할 때는 전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00명이 답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합격생이 적으니까 일부러 전원은 그래도 맞게 했어요. 몇 명이 해놓고 전원 해도 맞게고 100명 해도 맞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직까지 그래도 시험지는 동그라미 3번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요한 건 몇 번이 가장 중요하다?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할 때는 공동택일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하는 거거든요. 단독택은 조합 만들 필요가 없죠? 혼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택일 때 조합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근데 리모델링은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이죠. 거기 조합이 하는 건 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 또 하나는 한동만 할 때.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 얼마 동의 받고 각 동 얼마 받느냐가 있고 두 번째 한동만 할 때는 그 동에 얼마 동의 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보니까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 얼마 평균 얼마고 75% 이상 동의 받으면 되고 각 동마다 얼마 이상 받으면 되고 50% 이상 받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한동만 할 때는 그냥 그 동에 75% 이상 동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위에 올라가서 표에서 허용행위. 그러면 리모델링 뭐까지 허용하는 것인가?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것이 리모델링인가? 그런 뜻이죠. 아무리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리벽 같은 막 철거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도가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45쪽 위에 허용행위 보고 있는 것이죠. 1번 공동택. 자, 공동택 어떻게 하냐? 첫째, 단지별이나 동별로 한다. 그러면 살펴봤잖아요. 그죠? 단지별이나 동별로 하는 거 살펴봤고 두 번째,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가 분양을 위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리모델링 주로 뭘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파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죠. 다만 여기 복리시설을 분양한다. 주로 뭐 상가 같은 거 분양한다든가 또는 유치원 같은 걸 분양한다든가 이렇게 분양하기 위해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1층을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여서 세대 일부 전부를 갖다가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해로 괜찮다. 1층을 갖다가 피로티 구조로 전용했다. 가지고 세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해로 괜찮다. 피로티를 했기 때문에 피로티 구조는 이런 것이죠. 이게 피로티가 아니겠습니까? 피로티입니다. 이걸 이제 원래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공동택이나 뭐든 부대에서 복리시설 들어있었겠죠. 여기 이제 시설이 들어있었는데 피로티 하니까 여기 이제 복리시설 부대에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됐죠. 그럼 이제 요거 말고 다시 이걸 피로티라고 일부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일부라고 돼 있죠.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로 이용할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위에 여기 이 위에 이 부분을 갖다 이 윗부분을 갖다가 뭐 전부나 일부를 뭐로 한다? 부대시설이나 봉리시설로 올라간다. 이럴 때는 요거 분양하기 위해서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 없어졌으니까 원래 여기 있던 걸 갖다가 어디 올렸으니까 이 위에 올린 거예요. 이 위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좀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봉리시설,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라든가 또 상가 같은 거 분양하려고 리모델링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피로티 할 때는 할 수 없다. 요거는 피로티 쓰니까 아닌 곳 위에 2층 같은데 실제는 1층으로 보겠지만 이런 걸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전부 일부는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있어서 이렇게 1층을 피로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원래 층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올리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직 증축할 때 수직 증축 이걸 피로티를 했어요. 그럼 층수 친다 안 친다? 원칙적으로 안 치잖아요. 안 치는데 수직 증축할 때 최고 몇 개층까지 올릴 수가 있죠? 최고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3개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층수가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여기서부터 1층 치니까 3개층 올려도 2개층밖에 안 올리는 걸로 보죠. 근데 그럼 한 층 더 올릴 것이냐? 그건 아니다. 애초부터 올릴 것만 올려야 된다. 애초부터 아무리 이걸 층수 안 친다고 그래서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4층, 3층 올리면 된다는 안 된다.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올려야 된다. 왜냐면 이 수직층은 구조가 중요한 거니까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피로티해서 층수를 안 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걸 한 층 더 올려주는 건 안 된다.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 즉 그 범위를 초과해서 증축하는 건 아니 된다. 그리고 원초대로 2층이나 3층만 올리는 것이지 1층 없어졌다고 해서 더 올려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올려주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력뼈 철거해서 세대에 합치는 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701호하고 702호가 있는데 이 702호하고 701호 내력뼈 있죠. 이걸 철거해버리고 크게 이걸 갖다가 합쳐서 만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력뼈 철거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내력벽은 철거해서 합치는 건 안 됩니다. 평수를. 그래서 여기 20평짜리고 20평짜리인데 이걸 철거해서 40평 만들었다. 리모델링 할 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거기 내력벽 철거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두 개 사가지고 그죠? 두 개 사서 쓰는 경우가 있죠. 한쪽은 이렇게 이렇게 살림 쓰고 한쪽은 뭐 책이 많으니까 뭐 거실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나 이거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법의 위반이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력비 철거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리시설 등 나오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리시설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상가를 얘기하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봉리시설은 순수 상가입니다. 분양한 거 순수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죠. 이거는 몇 년이 지나야 이 갖다가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10년이 지나가지고 봉리시설로서 혼자는 안 됩니다. 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 할 때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 보니까 상가도 같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다만 상가 몇 년 이상 지났을 때 10년 이상 지났을 때 그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상가만 따로 리모델링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상가만 따로 리모델링해서 올리겠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졌어요. 이거 보니까 상가 주인들이 야 한 층 더 올리자. 그래서 지네끼리 돈 나누면 얼마나 되는 거 그죠? 되게 많이 뭐 한 층 더 올려서 분양해 먹으면 상가위원회에서 그럼 얼마나 이익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거기 보니까 10년이 날 때 혹시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공동대가 동시에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구조의 시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아파트가 있는데 가보니까 상가가 막 공사 중이에요. 왜 그러니까 상가 리모델링 한대요. 그럼 주민들은 이용할 데가 없잖아요. 이용할 데가 없단 말이죠.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다면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리모델링 하거라. 그 뜻이고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늘린다 하더라도 기존 연면적 얼마다? 10분의 1, 1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지 상가가 늘릴 때 더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증축법인은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 2호 나무 따르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서 얘기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리고 어쨌든 이 상가 같은 거 올릴 때는 늘릴 때는 1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주택과 주택의 시설물이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주상복합일 때 주상복합일 때 늘릴 때는 주택 늘릴 수 있는 범위만큼 같이 올릴 수도 있다. 같이 늘릴 수도 있다. 붙어 있는 거니까 주택과 주택이 아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늘리는 거는 주택 늘린 것만큼 그 주상복합을 늘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허용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택에서 내력뼈 철거해서 합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한 봉의설에서는 사용사 반다 몇 년 지났을 때 봉의설 리모델링한다? 10년 지났을 때 이 상가 같은 거 리모델링하는데 이때는 혼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동택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만 따로 리모델링하는 건 거의 못 볼 거예요. 아마 상가 리모델링하면 누구한테 불편하니까? 그 입주자들한테 불편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에 가장 잘 나올 만한 것은 아까 리모델링 주택 조합 있죠? 그거 75% 50% 있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됐고 2018년도에는 일부러 함정 문제 내느라고 2018년도에요. 보니까 거기에 근데 시험지 수험생이 되게 합격을 적게 했는데 이걸 안 내고 뭐 냈다? 입대위가 소유자가 100명인데 몇 명 동의받아야 이 리모델링 이렇게 냈단 말이죠. 100명이었다. 약간 허점을 노린 것이죠. 거기 나온 적이 있다. 작년 문제는 좀 쉬웠다 그랬어요. 2019년 문제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성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왜? 복잡해지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복잡해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대수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세 개가 있죠? 이게 이렇게 세대수 증가하면 여기 사람들이라고 관련돼서 자동차도 들어가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바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누가 수립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수립하는데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특별히 대도시장은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단위인데 인구가 50만 이상. 예를 들자면 고양시 같은 데는 대도시입니다. 고양시는 100만 넘었어요. 이번에 갑시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세대수 증가이라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별거 영향이 없겠다. 별거 영향이 없겠다. 그럴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다 싶으면 2번입니다.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원래 대도시가 아닌 보통시는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동그라 일부 보니까 대도시가 아닌 건 수립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도의사가 보니까 야 너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도 어떻게 된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이 동그라 3번이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하고 작성 기준을 뭐로 정하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합니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할까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쉽게 나올 때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쉽게 나올 때 이것이 잘 나와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누가? 수립권자 누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법을 갖다 끝냈습니다. 주택법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3장 공동택 관리법입니다. 공동택 관리법. 공동택 관리법은 48종인데 몇 문제 나오느냐?
8문제 정도가 나오고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는데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같은 2차 과목 공동대 관리 실무하고 겹칩니다. 물론 주택법도 겹치는데.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거의 뭐 이 법에 대해서는 거의 8, 90%는 거의 먹고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 몇 번 배웠을 테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대표의 즉 입대의 그러겠죠. 들어봤죠. 입주자 등 뭐 또 동별 대표자, 뭐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계획 등등 다 들어봤죠. 또 주택관리업자 다 들어봤죠. 똑같은 걸 또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 실무 배울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어정의 해마다 나오죠. 용어정의는 해마다 한 문제 나온다. 보니까 진짜 공동태. 주의할 것은 여기서 공동태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여기서 공동태 범위가 되게 넓다. 뭐가 있느냐? 이 법에서 공동태 그러면 공동태 아닌 것 같지도 공동태라 포함합니다.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태. 주택법에 따른 공동태 뭐가 있냐면 1번입니다. 뭐가 있냐? 그번 배웠죠.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세 가지가 바로 주택법상 공동택입니다. 이거 일단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누가 들어가면 기숙사가 들어가면 건축법상 공동택입니다. 여기 기숙사는 빠져요. 주택법이니까 1번은 주택법도 이 세 다에다가 또 모두도 같이 또 공동택에 들어가느냐? 2번에 뭐가 나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시설과 주택을 동일금으로 줬다. 주상복합일 때. 주상복합 같은 거. 2번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인데 거기 뭐가 들어있을 때? 주택이 들어있단 말이죠. 주택이. 한 건물에. 이것도 여기서 뭐라 한다? 공동택이라 부를 때가 있다. 괜히 넓죠? 세 번째. 부대시설, 본시설. 우리가 주택법에서 배웠잖아요. 부대시설, 뭐 관리사무소 같은 거, 이런 거, 또 본시설,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다 합쳐서 뭐라 한다? 여기서는 공동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동택을 관리한다 그러면 순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까지? 관리사무소까지 또 뭐다? 경로당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시설 중에서 요 밑에 본시설은 입주자 거 본시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본시설은 제한다. 거기 본문에 다시 보니까 이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본시설 제한. 즉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반인한테 분양했잖아. 이거는 여기서 관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여기서 말하는 공동택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택을 관리한다 그러면 위탁 관리, 자치 관리 하잖아요. 이때 상가는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상가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에게 분양되는 본시설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상가위원회에서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상가위원회는 약간 유식하게 하면 집합건물의 소유미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관리단의 법적 성격을 관리단이 되는 겁니다. 법적 성격은 관리단입니다. 자기네끼리 관리합니다. 관리단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공동택은 주택법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관리상 공동택. 이것은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법적으로 꼭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의무관리하는데 어떻게 한다? 자치관리나 위탁관리하는 것이죠. 자치관리, 위탁관리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자치관리는 누가 관리체라고 그랬죠? 자치관리할 때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그랬죠. 위탁관리는 누가 관리체죠? 주택관리업자죠. 이렇게 주택관리업자에 의해서 하는 걸 위탁관리라고 보고 자치관리하는 걸 자치관리인데 여기 두 가지 관리가 있죠.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 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달라진 것은 거기 5번이 새로 들어요. 5번이. 작년까지 4개였어요. 이제 5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5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5번이 뭔가를 봅시다. 일단 1번부터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전통적인 건데 이건 이런 것도 나와요. 쉽게 날 때 나옵니다. 실무도 나오고 우리도 나와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몇 세대 이상일 때? 그냥 300세대 이상일 때 관리해줘야 되고, 두 번째, 승강기하고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은 150세대 이상일 때 관리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 있다, 100세대다, 그러면 의무관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또 중앙집중 난방이다, 100세대다,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4번 봅시다. 4번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도 의무관리할 때가 있어요.
오피스텔하고 주택이 들어있다는 거, 상가하고 주택 들어있을 때 의무적으로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이 몇 세대 이상 들어있어야 되고, 거기 보니까 150세대 이상 들어있어야 돼요, 주택이. 그래야 의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5번이 뭐냐? 지금 얘기한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주자 등이, 입주하는 사용자가 야 우리도 의무관리하자 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동의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의무관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의무관리 전환한다 그래요. 의무관리로 전환한다 불러요. 그래서 그 입주자 등이 일정 기준에 따라서 동의하면 이제는 의무관리가 아니라 의무관리 아니던 것을 의무관리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요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나 내년 4월이나 나와요. 4월. 그때 이제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4월이 나오니까.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이게 이 5번 시행이 내년 4월인가 5월 시행이에요. 그렇지만 내년 4월, 5월은 내년도 시험범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내년도 9월달까지 시험범위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시행될 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 5월에 이게 내려와요. 그때 공부할 때 다시 프린트해서 보충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더 추가됐다. 아닌 것도 되는 수가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에 4, 5월에 내려오면 거기다 플러스하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단지. 이건 주택법상 주택단지를 얘기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상 주택단지를 얘기한다. 즉, 주택법상 주택단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있었죠? 두 가지 있었습니다. 완전한 주택단지가 있고, 완전한 단지 있죠? 이렇게. 완전한 단지가 있고, 이렇게 짓기 위해서 이게 뭐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땅을 조성하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 대지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단지도 단지고, 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것도 단지예요. 그래서 단지는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단지고 이것도 단지인데 여기서 배웠잖아요. 다만 이 가운데 뭐 같은 게 지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철도 같은 거나 큰 도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단지가 이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섞여 있어요. 누구하고 분양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는 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고 불러요. 옛날에는요, 이거 처음 제가 가르칠 때 옛날에는 10여 년 전에는 만약에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있으면 누구 위주로 관리한다고 했으냐면 분양주택 위주로 관리한다고 법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마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 둘이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를 뭐라고 한다? 혼합주택 단지고 실제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결정입니다. 옛날에는 분양 위주였어요. 지금은 공동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실무에서 배웠죠? 입주자는 누구 얘기한다? 주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도 역시 소유자, 내가 소유자도 나도 입주자지만 나를 대리하는 부인,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들, 손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입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는 꼭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 쪽을 얘기합니다. 입주자가. 반면에 사용자는 세든 사람이죠. 즉 전세권자, 임차권자죠. 다만 여기 어느 주택에 세든 경우냐? 분양주택에 세든 사람 얘기입니다. 임대아파트 세든 사람 여기 빠집니다. 임대아파트 세든 사람 여기서 사용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괄호를 거기 보니까 임대택에 임차인은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양주택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쪽하고 사용자 합쳐서 우리는 퉁쳐서 뭐라고 한다? 입주자 등이라고 그러죠. 입주자 등. 그래서 입주자 등은 입주하고 사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입대인. 입대인은 자체적인 의결기구죠. 이건 누가 모여서 입대가 되는 겁니까? 동별 대표자가 모여서 입대가 되는 것이죠. 원래 정식 명칭은 입주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식 나왔으면은 입대 이렇게 적는다. 입주자 대표 이렇게 적는다. 입주자 대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관리계약. 학교 가면 교칙 있고 뭐 있으면 다 이런 자체적으로 어떤 그 규범이 있듯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규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하였죠. 공동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이렇게 포함되어 당연한 것이죠. 관리계약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다음 관리체.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체입니다. 총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이건 자치 관리할 때 실무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치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체다? 공동택의 관리사무 소장이죠. 자치 관리할 때는 소장님이 관리체고, 위탁 관리할 때는 동그 3번입니다. 위탁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체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고. 여기까지 아실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은 누굽니까?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로 했죠. 얘도 관리체가 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에서 무슨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사업체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택법에서 아파트 사지면 뭘 받을까요? 사용 승인 받을까요? 사용 검사 받을까요? 아니면 준공검사 받을까요? 사용 검사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용 검사 받은 다음에 덜렁 그 현대건설 직원들이 떠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 줄까요? 어느 정도 입주할 때 관리해 주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 입주연자 얼마? 과반수라고 비웠을 거죠. 입주연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이 현대건설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사업체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때는 그 현대건설이 바로 뭐가 된다?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주자들이 일정 기간에 빨리빨리 인수해야 되잖아요. 인수가 늦어지면 이 사업체가 누구한테 맡겨버립니까? 밑에 3번에 있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도 되잖아요. 맡겨버리잖아요.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실무에서 맡겨버립니다. 그럼 그 주택관리업자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사업체 대신에. 현대건설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1번, 2번, 3번 해결됐고, 네 번째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요,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은 2가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자치가 아니라 자체관리입니다. 자체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래서 임대택은 자치가 아니라 자체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는 똑같아요. 주택관리.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도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위탁관리. 근데 자체관리 누가 하는 거냐? 임대사업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소장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관리는. 자, 이럴 때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소장 뽑아서 할 때. 자기가 뽑을 때는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할 때는 뭐가 된다? 관리체가 되고, 동그라미 보는 뭐냐면 민간 임대택. 민간 임대택을 갖다가 관리해주는 업자가 있어요. 뭐냐면 그걸 주택임대관리업자인데, 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금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다 뭐 월세도 받아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럴 때는 뭐다? 관리체가 돼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민간 임대택에 있어서는 거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총 관리체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몇 번과 몇 번이 제일 많다? 1번하고 가장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은 뭐고? 자치관리고 3번은 뭐고? 위탁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관리 때는 누가 관리체가 된 것이고 소장님이고,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고. 이거 강조하죠? 자체관리 때는 소장이다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장 많죠. 그리고 실제 아파트에 있어서는 자치관리가 많습니까? 위탁관리가 많습니까? 위탁관리가 많죠. 업자한테 맡기는 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수수료가 어디? 관리비 비목에 들어있잖아요. 10개 비목 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보고 자격증 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을 주관할까?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누구한테 위탁해 놨을까요? 산업인력공단이죠. 거기도 위탁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보를 땁니다. 여기 보. 합격하면 보. 합격증서 보. 누구한테 이 합격증서를 받느냐? 시도의사한테 합격증서 받습니다. 시도의사한테 받습니다. 시험 주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합격증서는 시도의사예요.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한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합격했으면 서울특별시장한테 합격증서 받는 거예요. 보합격증서. 그 다음에 4, 밑에 12번 4는 뭐냐? 보를 갖고 경력을 쌓으면 어떤다? 4가 되는데, 그렇죠. 경력 얼마 쌓았냐? 보통 쉽게 해서 소장님은 3년 이상 경력 쌓으면 보가 떨어지고, 관계 직원 같은 건 5년 이상 경력 쌓으면 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공무원도, 관계 공무원도 5년 이상 경력 쌓으면 보가 떨어져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4된 사람 아무도 없다. 다 뭐부터 시작했다? 보로 시작했어요. 시험 합격해서 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경력 쌓아서 4가 되는데, 제가 처음 강의를 한 20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누가 모자랐을까요? 보가 모자랐을까요? 4가 모자랐을까요? 그때는 20년 전쯤에는 주택관리에서 4가 모자랐을까요? 주택관리에서 보가 모자랐을까요?
주택관리 4가 모자랐죠. 경력사 한 사람이 없으니까. 4가 모자라니까 한시법으로 보가 4 역할을 해도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완전 나눠놨죠. 지금 보는 몇 세대 미만만 되죠? 500세대 미만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가 4가 모자라니까 보를 갖다 대체해서 일정 기간은 그냥 보가 4처럼 해도 된다. 이렇게 한시법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따로 나눴죠. 그래서 4는 세대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다 하는 것이고, 보는 오직 몇 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사하고 보를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은 자치관리하고 연결될까요? 위탁관리와 연결될까요? 위탁관리와 연결되죠. 그런 뜻입니다. 거기 보니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관리를 위탁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을 뭐란다? 주택관리업이라 부르고 위탁관리와 관련된데, 이렇게 하려고 돈 벌어먹으려고 등록한 친구를 뭐라고 하냐? 바로 밑에 15번 뭐라고 합니까? 주택관리업자라 부른다. 등록한 친구, 돈 벌려고.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구한테 등록한다?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고, 잡은 거 얼마냐? 2억 이상. 이거 작년에 시험지 나왔어요. 맨날 했던 거 나왔습니다. 2억 이거 나왔어요. 시장, 구청장 등록한다. 다음 장기성 계획.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잔에 보일러실이라든가 또 뭐 승강기라든가 이타 중요 시설 있잖아요. 이 주요 시설을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합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고장 날 때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표를 세워요. 뭐 승강기 줄은 뭐 몇 년마다 교체하고 또 몇 년마다 보수하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계획이 바로 뭐냐면 장기성 계획입니다. 읽어보니까 공동체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바로 뭐다? 장기계획이 바로 뭐다? 장기성 계획이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제 보수 교체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부른다. 그 장기선 충당금은 망가질 때마다 돈 거둘까요? 미리 저금해 놓을까요? 미리 적어봐. 이거 미리 적립한다고 표현해요. 그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17번 보니까 민간 임대택도 있고 공공 임대택도 있습니다. 민간 임대택도 있고 공공 임대택도 있는데, 민간 임대 근거법은 민간 임대 주택에 특별법이고 공공 임대택의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각각 두 문제씩 나와요. 네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따로 배워요. 문제가 비교적 쉽게 나와요. 두 문제, 네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쉽게 나온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적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예요. 여기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뭐가 있느냐?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뭐냐면 하나는 임대사업자, 진짜 임대사업자가 있고, 이건 좁은 의미죠. 그 다음에 공공주택사업자 잘 얘기하는데, 요건 민간임입니다. 민간임대할 때 민간임대고, 요거는 뭐다? 공공임대요. 공공임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넓은 의미로 대충 임대사업자 하면은 민간 임대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도 얘기하고, 공공임대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민간 임대를 관리하는 민간 임대를 임대하는 주체는 뭐라 부르고? 임대사업자라 부르고, 정확히 얘기해서는 공공 임대택을 갖다가 임대하는 주체는 뭐라 부르고?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그냥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민간 임대는 뭐라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임대사업자라 부르고, 공공임대는 공공주택 사업자라 부르면 돼요. 요 둘이 말이죠. 요 둘 내지 이놈이 민법상으로는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뭐냐면 민법상 임대차익에서 뭐가 될까요? 임차인이 될까요? 임대인이 될까요? 얘네들이 바로 이제 임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민법상 임대인이 이 특별법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라 부르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라 부른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민간 임대 볼 때는 임대사업자만 계속 나오고, 공공주택 특별법 배울 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렇게 나가요.
이어서 임차인 대표입니다. 임차인 대표는 임차인들의 모임이에요. 다만 여기도 대표 뽑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별 대표자가 있어요. 여기도 임차인 대표에도 동별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럼 동별 대표는 누가 될까요? 입주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사용자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입주자가 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될까요? 이 동대표 후보들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 대표는 임차인 중에서 동대표 뽑는 거예요. 임차인 중에서. 우리가 이래서 동물왕국에서 만약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얘기인데 이소무한가요? 자, 뭐죠? 이렇게 했죠. 동물들이 쥐들이 이제 회의를 했죠. 뭐 때문에 회의했어요? 쥐들이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닦아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쥐들 회의할 때 대표 뽑으면 누구 중에서 대표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좀 그렇죠. 일단은 그 쥐들 중에서 대표가 나와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따르러 가야 되겠죠. 근데 결국 실패했죠. 얘기만 하다가 겁나니까 얘기만 하다가 못했잖아요. 방울 못 따랐잖아요. 어쨌간에 임차인 대표에서는 누구 중에서 뽑냐면은 임차인들 중에서 동별 대표자가 나오는 것이고, 입주자 대표는 어디서 동대표 나오죠?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등이에요. 원칙적으로 입주자 중에서 뽑아요. 동별 대표자를. 입주자 대표는 소유자 쪽에서 뽑아요. 아직 안 배웠나 보나 실무에서. 어쨌거나 입주자 중에서 뽑는 게 원칙이에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 중에서 뽑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사용자 세전사는 원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내년부터는 돼요. 내년부터는 돼요. 2020년부터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됩니다. 없을 때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뽑힐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그건 나중에 배워요. 배웁니다. 시험범이에요. 그건 시험범입니다. 작년까지 그게 아니었어요. 작년까지 누구만 뽑힌다? 입주자만 뽑힌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다른 법률 관계. 공동택 관리관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이건 주택법을 적용한다. 공동택 관리에서, 즉 공동택 관리법에서 정하지 않은 건 어떻게 한다? 주택법을 적용하면 되고, 이 주택법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주택법이 친정집이에요. 친정집. 원래는 3, 4년 전쯤은 주택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그 조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언제까지 주택법 밑에 일래? 우리 나가자 해서 나갔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공동택 관리법이 된 거예요. 그 나가고 나니까 주택법이 좀 양이 줄었겠죠? 그래서 주택법 8문제 정도 나오고, 나간 놈들도 써요. 얘네도 8문제 나와요. 8문제 나와요.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나가긴 나갔는데, 혹시 모자란 거 있으면 어디 와서 가져간다고 여기? 친정집 주택법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안 나오면 주택법 내용을 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갔기 때문에. 한 3, 4년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쯤에는 우리는 뭐만 배웠냐면은, 주택법만 배웠어요. 그럼 뭐도 나 배웠다? 아파트 관리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배웠습니다. 지금은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겁니다. 다음, 내려가서 2번입니다. 임대주택 관리는 특별법인 뭐가 우선이다? 임대주택법이 우선한단 말이죠. 임대주택 관리는. 그렇다면 이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뭐가 있죠? 여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여기 이걸 준용하게 된다. 이걸 우선 줘야 합니다. 민간임들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하고 그 대신 거기도 안 나오더라. 그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 법, 즉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관리는 누가 우선권이 있다?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법이 더 우선권이 있고 거기 없을 때 이 법,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죠. 여러분들 법을 배울 때 일반법 우선 원칙입니까?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까?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그런 말 들어봤죠? 구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신법이 우선 원칙이죠. 이런 것도 좀 들어봤죠. 여기도 민간임대나 공공택 이거는 뭐다? 특별법은 요거는 뭐다면 임대택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적용하고 없을 때 여기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제 구강을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51쪽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 1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